오키나와 미 해병대 9,000명이 괌으로 이전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왜 주일미군의 핵심 전력을 괌으로 뺄까? 지금 미군이 생각하는 건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가 됐든 일본이 됐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병력이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 된다. 미군의 많은 주요 직급의 지휘관들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중국군은 우리나라 군대하고 다릅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예요. 당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여차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한국에 대한 경고로 보기에는 사실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월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는데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미 정부가 미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이 미 국방비를 초과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퍼거슨의 법칙이 뭐냐, 이런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하게 되면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기존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우리가 너희들 다 돌봐줄 수 없다. 그러니 동맹국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국방비를 증액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과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동맹국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격자형 동맹 체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격자형 동맹 체계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이 거의 같은 동등한 위치로 서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 다 해줬지만 지금 동맹국들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사실은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전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강조가 됐던 것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방위 분담금이나 뭐 국방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충돌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동맹국들도 그런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토 수준, 뭐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도 5%를 지출하는 하는 국가는 없어요. 보통 이제 뭐 1%, 2%,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폴란드가 한 4% 이상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복지나 교육 이런 거겠죠. 이제 국방비를 증액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손실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납세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5%는 사실 어느 나라든 무리예요. 하기 쉽지 않아요. 뭐 2%, 3% 정도는 우리나라도 뭐 2%는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3%까지는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 현재 한 28,500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었죠. 거의 뭐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2기 행정부도 아마 비슷한 요구를 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병력도 일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4,500명 지금 줄인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4,500명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수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육해공군, 해병대, 뭐 우주군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든 절약을 좀 하려는 게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미군 개혁에 타깃이 되고 있는 게 미 육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 육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미 육군
미육군, 특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육군에 대한 감축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 병력을 감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지난해 12월 말에 주일미군 가운데 이제 대범을 차지하는 게, 주일미군의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건 대부분 이제 미 해병대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 한 19,000명 정도의 미 해병대 병력이 있는데, 이 가운데 9,000명이 이제 괌으로 이전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왜 주일미군의 핵심 전력을 괌으로 뺄까? 지금 미군이 생각하는 건,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뭐 이게 한반도가 됐든 일본이 됐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안전한 괌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병력 감축이 필요한 부분, 전반적으로 미군의 병력 감축이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병력이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녹화하는 날 또 마침 들어섰고, 여러 대응 방안들을 구상을 아마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방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어떻게 이걸 상쇄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이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이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의 각종 무기 체계들의 MRO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MRO라는 게 보통 이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뭐 미해군 MRO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군의 뭐 전투기라던가 각종 군용기에 대한 뭐 정비를 우리가 대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미 육군에 쓰는 뭐 전차 장갑차 이런 장비들을 MRO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방위 분담금 없이도 미국의 요구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헤그세스 장관이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굉장히 센 발언들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또 이제 언급이 됐죠.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도 이게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지금 미군의 많은 이제 주요 직급의 그런 지휘관들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미국이나 미국 정부나 미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아마 이제 새 정부가 가장 직면하게 될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그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이걸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뭐 미래 일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플랜 B들은 짜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들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은 봐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중국군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군사적인 훈련이나 연습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여차하면 중국군은 우리나라 군대하고 다릅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예요. 예를 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대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녹화한 날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날인데, 지금 이제 뭐 새 정부에 많은 뭐 기대도 있지만, 사실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가 다뤘지만, 이제 주한미군 뭐 일부 병력의 철수라든가, 방위 분담금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갖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 정부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향후 5년간의 미래 안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제 뭐 정파와 상관없이 새 정부의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을 좀 유심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